없이 모텔 건물주 된다는 게 진짜 가능한가요? 돈 한 푼 없이도 모텔 건물주 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다 달콤한 말이에요. 건물 사는데 돈 한 푼 없이 산다? 이게 굉장히 큰 허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허상이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95% 정도는 이게 다 허수긴 해요. 한데 5% 정도는 이 제대로 된 이런 무자본 투자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준비를 잘해야 돼요. 제가 오늘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슐랭 가이드 이재경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또 PD님이 궁금한 게 너무 많대요. PD님 뭐가 그렇게 궁금해?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꾸준히 궁금해하는 주제가 있더라고요.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모텔 건물주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이 정말 가능한 건지 이제 이런 키워드를 되게 많이 봤어요. 이게 모텔뿐만이 아니고 아파트, 뭐 이제 빌딩, 여러 가지 상가 관련돼 가지고 무자본 투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 무자본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적어도 제 주변에는 성공한 사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자본으로 투자를 하시는 방식들의 그런 일부 예외 케이스가 조금 있어요. 오늘 이 예외 케이스는 제가 또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사람들이 말하는 무자본 투자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통은 이제 금융기관에서 전체 부동산 매매 금액의 한 70% 정도, 예전에 모텔은 한 90%까지도 대출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본금 얼마나 있으면 돼요? 10%, 20% 정도만 있으면은 숙박시설을 매수를 하고 취등록세, 부동산 중개 보수비, 뭐 일부 시설 보수비 이런 것들만 있으면은 부동산을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와전이 되다 보니까 우리 어떤 오해가 좀 생겼냐면은 모텔 대출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거의 100% 대출을 해준다 라는 이야기가 좀 돌았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금융기관에 대출 알아보면은 매매 금액의 100% 대출을 받을 수는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받고 있긴 하지만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공식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부분의 이야기만 듣고 모텔 매매 금액 100% 대출 받아서 할 거야 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텔 매매 금액의 100% 대출을 받게 되면은 좋은 것 같죠? 100% 금액도 다 여러분들의 부채입니다. 부채. 이 부채의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에 대한 이자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은행에서는 그만큼의 이자를 우리가 요청을 할 건데 우리가 숙박시설 매출이 안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건물을 포기합니다. 보통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겠죠. 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은 은행에서 빌려준 돈보다 당연히 채권이 깎이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금융기관에서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예전처럼 요즘에는 대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한 60%에서 70% 정도 보통 상업용 부동산들이 받는 수준만큼만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매매 금액과 시설대라고 하는 리모델링 자금을 같이 받는 형태의 대출을 우리가 일으켜야 되다 보니까 그것도 일종의 전략이 좀 필요해요. 사업 계획서도 작성해야 되고 안정된 시공사도 섭외를 해야 되고요. 안정적으로 운영 어떻게 할 거에 대한지도 은행에 다 제출을 하고 은행에서 여러분 대출 검토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요? 최소 한 달, 많게는 2달까지도 걸려요. 이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예전 한 6, 7년 전에는 이런 공식이 좀 통하긴 했는데 이제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 무자본 투자 방식은 몇 가지 정도 있어요? 이제 건물을 다 사고 싶어 라고 하시는 사람들의 나이대가 보통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40대, 50대, 60대가 되죠. 보통 이 정도의 나이대를 가지신 분들은 서울에 되게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거나 좋은 지역에 빌딩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형태로 어느 정도 부동산의 재산을 축적을 해놓은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텔 건물을 사고 싶은데 내가 현금이 좀 부족해. 근데 대출은 한 7, 80%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나머지 20, 30%는 어떻게 해요? 다른 건물에 담보대출을 일으켜가지고 투자금을 만들어가지고 건물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0이라고 하는 전체 사업비가 전부 다 뭘로 이루어졌어요? 대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리스크가 커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이자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해당 건축물에서 매출을 잘 낼 수 있느냐에 대한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내가 다른 자산이 있다고 하면은 이 자산을 활용해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나쁜 전략이라고 생각은 되지 않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전략을 가지고 어떤 부동산을 고를 거냐라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와. 너무 해당 건축물이 낙후되어 있어가지고 일부 취소 투자를 하면은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래가 들어가도 된다고 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전략이 없어. 근데 여러분 부동산 이거 산다 라고 하면 끝이 나나요? 시설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또 리모델링도 해야 될 거고요. 또는 운영을 해가지고 매출을 잘 만들어 놔야지 금융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이자를 낼 수 있다가 증병이 돼야지 여러분들 뭘 할 수 있어요. 일부는 증액 대환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금융권을 갈아타게 되면서 금리도 낮출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시설비를 투입을 했기 때문에 매도를 할 때도 당연히 다음 매수인
부동산인들이 이 해당 건물을 매력적으로 느끼고 우리가 고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대출이 많이 껴있는 건물이 되게 되면은 이게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산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 대출이 너무 무리하게 껴있는 상태에 또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조금 말리고 싶어요. 대출이 많이 끼어져 있는 건물은 사실 우리가 운영상에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는 우리가 나중에 리모델링 자금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돈을 필요할 때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영끌이라고 해가지고, 또는 뭐 우리가 다른 자본 땡겨 와가지고 부동산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게 완전히 공식처럼 알고 있으시면 안 된다. 단 하나의 방법처럼은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임차인을 맞추는 확률이 굉장히 크죠. 이게 무슨 경우냐면은, 여러분들 모텔에 보증금 규모가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보통 우리 한 9평, 10평짜리 상가 하면은 뭐 보증금 한 뭐 2천만 원? 좀 센 데 가면은 뭐 한 4, 5천 받기도 하겠죠. 서울시 메인 입지 가면은. 근데 모텔은 건물 통째로 빌린단 말이지. 그러면은 보증금의 규모가 기본적으로 억 단위예요, 억 단위. 그래서 리모델링이 된 숙박시설이 서울시나 광역시 상업지에 모텔촌이 좀 형성되어 있는 깨끗한 숙박업소들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4억에서 한 6, 7억까지도 금액이 형성이 돼요. 그랬을 때 7억 톤조 투자를 하고 매수하고 리모델링까지 딱 해놔가지고 임차인을 맞췄어. 임차인한테 받은 돈이 얼마? 한 5, 6억 받았어. 그러면은 내가 5, 6억을 회수를 한 개념이겠죠. 물론 이 돈은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돌려줘야 되는 돈은 맞아요. 근데 캐시플로우상 보게 되면은 완전히 오픈했을 때 남은 돈은 얼마 정도? 한 2억 원 정도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금을 좀 빨리 회수할 수 있는 이런 플레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내가 뭐 돈이 없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개념은 사실은 아니에요. 임차인이 껴있다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우리가 또 불리한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마치 공식처럼 임차인 끼면은 내 돈 거의 안 쓰고 개발할 수 있다라는 말만 듣고 개발하시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법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싶은데 담보력이 없다 보니까 내가 그러면 돈이 조금 부족해. 그 금액이 한 2, 3억이다. 또는 뭐 1, 2억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정도 돈을 넣고 들어올 운영자들을 매칭을 해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뭐 이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10명 정도가 되고 있고, 저를 통해 가지고 물건을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 뭐 찾는 분들, 의뢰를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적정하게 매니징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자산이 없어가지고 내가 임차 보증금을 좀 활용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는 있어요. 제가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걸 다 안 했을 때 현실적으로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은행이랑 비슷한 의견을 드리긴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대출을 해줄 때 약 한 70%? 많게는 80% 정도 해준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한 20, 30%가 여러분들이 사실은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현찰로 가지고 있어도 되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했던 담보대출, 다른 내 아파트 담보를 통해 가지고 만든 게 사실 그 20, 30% 안에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부동산들을 건드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다 100% 대출로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출은 여러분들 그냥 생기는 돈이 절대 아니에요. 대출은 무조건 많으면은 힘듭니다. 우리 2022년에 23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텔 대출 보통 우리가 받았던 게 한 4에서 5% 정도가 된단 말이지. 근데 그게 얼마 정도까지 간지 알아요? 9%, 10%까지 갔어. 보통 내는 우리 이자에서 거의 2배 정도 수준의 이자가 나가게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경매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만약에 이런 코로나,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이런 요소에 이래 가지고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돈이 얼마 있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보통 매매 금액의 한 20%, 30%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있으시면은 해당 물건을 안전하게 매수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취득세 부대 비용도 다 내실 수 있다라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보통 이런 말을 옆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부동산 사이트를 보통 이제 짓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부동산의 사이트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중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같은 서울이라 하더라도 LTV가 다르기도 하고요. 특히나 서울 권역을 넘어서는 이제 지방에 있는 소도시 같은 경우 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대출 비중이 서울처럼 나오지 않아요. 땅의 가치가 높지 않은 지역에서 내가 그만큼의 대출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의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이거를 우리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냉철하게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비전문가가, 또는 뭐 대출을 중개해주는 대출 브로커가 대출 된다라고 해가지고 매수하고 그 다음에 대출 작업하시잖아요.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유의하시고요. 사전에 여러분들이 감정평가, 은행 문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들어갈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검토해보고 전문가도 만나보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체를 선택하는 그런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비 투자자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무자본이라는 말에 혹하지 않으려면은 현실적으로 어떤 걸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돈 한 푼 없이 사업체를 한다라는 거가 정석 같은 공식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가 이거 무자본으로 네 건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그러면 그게 할 수는 있는 선택이긴 한데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사업장이어야만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매출이 나올 수 있냐에 대한 그런 분석을 여러분들이 못 하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꼭 문의를 주세요.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이제 모슐랭 가이드 문의 링크가 있습니다. 이 문의 링크에 꼭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요. 저랑 개별 상담 해보시고 선택을 해보시는 거를 제가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자본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문의사항이 많으셔가지고 오늘 PD님과 한번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정보 제가 아낌없이 노하우 풀고 있습니다. 12년째 지금 모텔만 제가 개발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딴 데 가서 듣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가 훨씬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경이랑 같이 한번 개발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문의사항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숙박부동산 투자도 안내를 할 수 있는 우리 등대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사항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